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과 G5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저마다 성능과 디자인이 강화가 됐는데 스마트폰의 한계를 벗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새 스마트폰. 중국 업체들의 맹추격 속에서 얼마나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이번엔 가상현실의 구현에도 기술력이 집중됐는데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사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거 어떤 행사죠? MWC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 관련해서는 뭐 신제품이 총망라된 뭐 박람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모바일 기기가 뭐 최근에 그렇죠 스마트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 역사를 보면 이미 80년대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1회 대회는 무려 1987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올라가서 네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2월에 이제 그 한 해를 결정짓게 되는 신제품들이 선을 보이는 그런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업체들이 전부 참여하겠네요, 그러면. 다 참여를 하는데 유독 애플만은 여기에 안 낍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항상 네.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안 나오는데 아마도 뭐 자신들이 1위다, 우리는 뭐 노는 물이 다르다 아마 이런 차원일지 이 신제품 같은 거에서 애플은 좀 따로 노는, 그러니까 따로 출시를 하게 된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이번 행사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7 그리고 LG전자의 G5가 나란히 공개되는 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집중 분석을 하는 게 한국 경제의 수출이 연초 이후 정말 급락도 너무 심할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 S7 또 LG전자의 G5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오는 이 평가들, 외신 평가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만큼 아마 삼성전자, LG전자의 기술력이 집적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신제품을 내놨을 텐데 자, 갤럭시 S7부터 볼까요? 이게 주요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 스마트폰 자체의 특징에 대해서는 뭐 그냥 평이한 정도입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이런 차원인데 그러니까 다소간의 업그레이드 예, 정도다. 업그레이드 정도. 아마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고 그랬는데 이 S7의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다음 비즈니스로 가는 하나의 뭐 중간에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좀 마인드를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즉 이번 시연회에서도 S7에도 집중을 했지만 S7 안에 들어가는 삼성페이, 그러니까 그걸 통해 모바일 지갑을 통한 결제 기능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었고요. 조금 이따 또 논의를 하겠지만은 가상현실, 이제 VR,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죠. 그 비즈니스를 펼치는 그 기기로 가는 중간 매개체로 이제 이 S7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해라. 이제 이런 쪽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어느 정도 포화를 예감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서야 된다. 아마 이런 전략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시장, 새로운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는 모양인데 네. 가상현실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대충 짐작은 되는데 어떤 건지 사실 예상이 어렵거든요. VR, 버추얼 리얼리티 잘 이해가 안 오시는데요. 이 기술력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비행기 조종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매번 비행기를 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부분에서 먼저 발달을 했는데 이 똑같은 이제 조종관을 잡고 영상 같은 거를 360도, 180도를 펼치면서 마치 비행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이제 가상 현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거기서 기술력이 빠르게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뭐 스페인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화면 속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VR 기기를 씁니다. 그러면은 거기 프로그래밍을 돌려서 마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스페인을 다니는 겁니다. 네. 바르셀로나 도시들이 영상에 담아서 거기 걸어가도 되고요.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앞으로는요. 그런 기술력들이 있고요. 그날 시연회에서는 이미 막 그 돌아가고 뛰어가고 이런 우리가 3D를 보는 것 같은 효과들은 이미 구현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엔 3년 내에 정말 빅뱅이 하나 나온다면 이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기기, 또 가상현실 프로그램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드라마를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행만 가지만은 이건 더 한 뭐 10년 후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여행 공간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그런 프로그래밍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기의 발전, 거기에 담는 프로그램의 발전 정말 신세계가 열린다고 보여줄 수가 있죠. 말씀하신 게 지금 3년 뒤라고 하셨는데 3년 뒤라면 정말 그렇게 가상현실이 우리에게 체감할 정도로 깊이 다가올 저는 그렇게 보고 정도일까요?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 S7 삼성 시연회에는
뭐 큰 인물 한 명이 등장을 했죠. 네네. 마크 주커버그가 들어왔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주가. 네. 왜 들어왔냐면 여기 이제 자회사 중에 오큘러스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 VR 기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도 지금 이쪽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협력한다라고 하면서 이 주커버그가 등장을 했는데 이런 사실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삼성은 S7이라는 이 스마트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 모바일 결제라든가 이제 이 가상 현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발돋움판 그렇게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가상현실이라는 게 주로 게임 영역에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콘텐츠가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그럼 어떤 영역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교육 영역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교육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수업을 안에서 들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게임이 일단 압도하겠고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이제 뭐 마약이다 나쁘게 평가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퇴근 후에 이것만 쓰고 뭐 진짜 6시간, 8시간 다른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레저에도 굳이 여행에도 정말 획기적인 그러니까 뭐 여행 산업이 이것 때문에 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그날 행사에서 한 얘기는 360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갓 태어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걸을 정도 걸으면 한 3, 4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3, 4년 내에 이제는 이 180도나 이쪽이 아니라 빙그르르 돌 수 있는 360도의 그 VR 현실을 구현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사, 교육, 유흥, 레저 글쎄요. 이제 이 VR이라는 게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혁명처럼 정말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년 새에 우리가 정말 지하철 안에서도 스마트폰만 다들 들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것처럼 또 네. 몇 년 뒤에는 이 가상현실 다 쓰고 쪽으로 있겠죠. 다 이 기기를 예. 쓰고 있는 상황이 올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이 360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도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카메라와 뭐 배터리 이런 기술력들은 굉장히 이제 업데이트 됐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제는 더 갈 데도 없을 정도의 그것까지는 이제 기술력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중요한 행사나 즐거운 순간에 그냥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그 상황 자체를 아예 기록해놨다가 그렇죠. 나중에 그게 다시 왜- 재현해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재현을 해서 이제 얼라운딩으로 해가지고 찍은 다음에요. 삼성은 그 다음 VR 기계로 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환이 되게끔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후년 가게 되면 더 그런 쪽으로 VR을 염두에 둔 스마트폰으로 이제 기술 쪽은 향하게 되겠죠. 페이스북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SNS 시장도 많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새로운 네. 어떤 시장이 필요한 측면에서 좀 이 그렇죠. 가상현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도 제가 보기에 한계에 왔고 페이스북의 문제는 계속 매년 기대를 했지만은 수익 모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년엔 수익 나겠지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미 이제 수익에서는 거의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커버그 입장에서도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LG전자 G5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게 다른 부품하고 뭐 부착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정확히 좀 평가를 하면은 호평은 이 G5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G5는 S7보다. 예, 네.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하고 LG전자도 이날 지원회에서 아직 스마트폰 시대는 가지 않았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드론이나 이런 거로 놀려고 하지만은 우리 LG전자는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듈 형태입니다. 즉 네. 스마트폰이 하나 있으면은 탈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가령 뒤에 커버도 바꿨다 꼈다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기계도 연관해서 LG 기계로 부착했다 뺐다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메탈을 구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LG 이제 G5 같은 경우는 좀 1년 늦게 메탈을 구현하는데 메탈폰 자체의 지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배터리를 탈부착이 안 되거든요. 일체형이었죠? 일체형인데 여태까지. 이 그렇죠. G5 같은 경우에는 메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그 배터리도 모듈 아닙니까? 그러니까 뺐다 꼈다를 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애플이 이번에 이제 신제품 나올 때 이 메탈은 그 메탈이기 때문에 뒤에 안테나 띠라고 해서 써보시는 분은 알 텐데 위아래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테나 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애플이 이번에 그걸 하겠다라고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먼저 G5 같은 경우에는 이 안테나 띠를 제거한 메탈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스마트폰 기기에 있어서는 굉장한 뭐 새로운 것을 구현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메탈, 금속 소재를 좋아하나 봐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잘 안 가리는데 네. 요즘은 거의 메탈 쪽을 선호하는 것 같고 뭐 가격 차이가 좀 나기는 하더라도 이 집는 거를 보면은 거의 메탈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또 하나 이제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5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오디오 장치와도 연결할 수 있다고 그렇죠. 하셨지만 네. 그 DSLR, 네. 그 고급 카메라 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카메라와도
카메라도 또 장착이 된다면서요? 카메라도 바꿀 수도 있고요. 네.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거는 DSLR도 꼈다 뺐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스마트폰이 이제는 이제 모듈 형태로 돼가지고 뭐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이걸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마치 여행을 갔을 때는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모든 기계들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컨셉트를 취했다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폰 자체로만 보면은 이제 G5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스마트폰도 사고 나머지 부품들도 다 따로 사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따로 사 그 비즈니스의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겠지만은 네네. 이제 그거를 거기서는 펀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LG전자에서는. 그러니까 놀이 재미를 스마트폰으로 구현해라. 그러니까 네네.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자체의 뭐라고 할까, 우리가 만드시 가구 만들듯이 그 G5를 가지고 한번 뭐 해라, 제작을 해봐라, 이제 이런 컨셉트가 있죠. 증시에서는 LG전자가 먼저 웃었다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더 주요했던 걸까요? 저도 최근에 너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LG전자가 한 3개월로 보면 뭐 저가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 이상, 거의 30% 급등한 거거든요. LG전자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가 힘들죠. 지금 중국 문제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좀 이 G5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좀 알려지지 않았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이제 판매로 이어지는지가 지금부터가 관건일 것 같은데, 아마도 갤럭시 S7 또 G5가 3월 중순, 4월 초부터는 풀릴 것 같고요. 가격대는 지금 한번 80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얼만큼 이거를 사느냐에 따라서 LG전자의 이 주가 상승이 여기서 좀 주춤할지 아니면 여기서 더 치고 나갈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사실 우리 한국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렇게 추격해오는 중국 저가 스마트폰들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들, 어떤 그런 추격들을 따돌릴 수 있을 만큼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오늘 이 이슈를 이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은 아직 한 군데가 선을 안 보였습니다. 24일 날 이제 샤오미가 이제 Mi5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Mi5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이번에 Mi5도 프리미엄 폰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하니까 실은 이제 삼성, LG, 이 샤오미까지를 비교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상당한 기술력을 또 구현할 것 같다. 또 하나. 샤오미 그래서 Mi5가. 그래서 네. 거의 폐막 직전에 이제 샤오미한테로 이제 그 이제 시연 박람회 갔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긴 하는데, Mi5에 한번 또 한 번에 이번 신제품을 확인하게 되면 글쎄 올 한 해에 이제 판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다시 한국 업체들과 그리고 중국 샤오미, 화웨이 등과의 어떤 격돌이 또 예상이 되는군요. 올 한 해도 아마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우리 한국 회사들 삼성전자 또 LG전자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